나정화 스타님 강의를 듣고 제가 너무나 긴장이 돼요. 그렇지만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팔깍지 끼시고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원하시죠? 저의 이야기, 제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골드가 되었나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투자받는 이 자리에 섰다는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림 멋진가요? 네. 너무 나이 들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도 전인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태어나서 피난을 갔다 살아온 행운아입니다. 왜 이런 말을 표현하냐 하면 그 당시에는 피난 갔다 오면 홍역으로 많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저희 바로 위에 오빠도 갔다 와서 홍역으로 하늘나라 갔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나 행운아인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어땠을까요? 폐허가 된 그 시대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이지만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이 덩어리 우유 그거를 배급받았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어려운 성장기를 지나면서 이거 전 건데 이렇게 되네. 지나면서 제가 결혼식 사진이 안 나오네요. 제가 결혼을 선택했을 때 저는 재산을 보기보다 사람을 보고 택했습니다.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해서 체육관을 오픈했습니다. 그 체육관을 반은 교실로 반은 도장으로 해서 오전에는 유치부, 오후에는 태권도와 속셈을 하면서 태권도를 운영했는데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인성교육과 시범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운영하면서도 그 주변에 계신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그 상황이 3번 정도 고비가 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건대 제가 만약에 고정관념에 묶여서 부정적인 면이 강했다면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고 지금의 저는 없을 거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서야 저는 제 스스로에게 와, 종래야 너 정말 대단해. 정말 잘했어. 자아자찬을 하면서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인내와 끈기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진실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체육관을 운영할 때에도 그 주변의 원장님들의 도움으로 경제 흐름을 알기 위해서 그 사회, 경제, 문화를 공부하는 그러한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체육관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2개로 확장 운영할 정도로 되어서 저는 평생 사업이 될 줄 알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군요. 시대적인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체육관이 어려워졌고 하나를 정리했고 그나마도 한 개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정리하게 되었을 때 저희 부부에게 남은 것은 추억과 보람만 있을 뿐 노후 대책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또 경제적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행히 그 경제 공부를 하던 그곳에서 저에게 일을 할 기회를 주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 그때가 65세였거든요. 근데 방과 후 교사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퇴근 후에 인강으로 보육교사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또 1시간 이상 출퇴근이 걸리는 전철 안에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텔레마케터 자격을 땄고 운전면허 자격도 땄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땄어도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헛수고는 아니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면 되는구나 하는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면 노후를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근데 마침 지인이, 함께 일하던 지인이 유산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근데 저에게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부정적인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단계야 하고 포기를 했죠. 그러나 그 쓰리잡을 하면서도 그 열정이 넘치는 그 지인을 3개월 동안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홈미팅에 갔습니다. 홈미팅에서 홍정윤 스타님, 여러분 너무 다 잘 아시죠? 홍정윤 스타님의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약사님께서 전업을 하실 정도의 일이라면 나의 건강은 물론 노후 대책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것처럼 월요일마다 저녁 로컬이 있다는 말을 듣고 퇴근 후에 이 자리에 와서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너무 쿵당쿵당 뛰면서 나도 저렇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벅찬 가슴에 친구들 얼굴을 막 상상하면서 저의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땠을까요? 저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계속 이제 거절에 부딪히면서 이 일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또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스폰서님이 우리 성공학교라고 하죠. 성공학교인 석세스 코어를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석세스 코어에 가서 저는 정말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꿈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꿈꾸게 되는 시간이 되었죠. 그리고 제일 제 가슴에 와닿는 말이 김규순 원장님이 거절을 당했을 때 알았어 하면서 거절을 즐기라는 말씀, 그게 제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을 당할 때마다 이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니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만났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왠지 자부심이 생겼어요. 나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자부심이 생기니까 이제 조카나 또 18년 전에 알았던 지인도 찾아서 계속 관계를 하면서 뎁스를 내리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년에 싱가포르 컨벤션에 참가합니다. 근데 이 컨벤션 싱가포르에 갔더니 무대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승급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사지가 멀쩡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지?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했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일상생활로 돌아온 저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면서 연말이 되었을 때 또 한 살을 먹게 되네. 제 나이를 보니까 나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전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21년 1월부터 전업을 해서 그동안 건강이 좋지 않던 그런 지인을 관계하면서 2대1 미팅을 통해서 해독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해독을 하면서 3BC를 열었어요. 그런데 해독을 해보니까 자기 자신의 건강은 물론 피부가 너무나 달라지게 좋아하는 것을 느끼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 컨벤션에도 같이 갔고 또 제주 여행도 하면서 비전을 본 거예요. 그래서 20대에 파트너를 컨택하여서 이번에 AP 컨벤션이 있었잖아요. AP 컨벤션까지도 함께 참가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에 미국 컨벤션이 있었죠. 저는 22년 컨벤션을 너무나 기다렸어요. 19년에는 남편과 함께 싱가포르를 가는 바람에 비용이 커서 미국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꼭 가고 싶었는데 22년에 가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한 저에게 의미 있는 여행이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10여 년을 미국에 살아서 보지 못했던 언니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또 본사로 가서 비전을 볼 수 있는 유산화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기 때문에 더욱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컨벤션에 가서 회사를 둘러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멋진 회사에 내가 사장이라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데다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다고 마지막 날 아시아 컨벤션이 한국에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와 이거는 나를 위한 기회가 왔구나. 나는 이번에 꼭 골드를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컨벤션이 끝난 후에 이제 저와 남편은 언니네 집으로 가서 2주 동안 이제 해포도 풀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 넓은 미국의 여러 군데를 구경하고 이제 힐링을 하고 그리고 언니와 조카의 배웅을 받으며 무사히 귀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힐링도 했고 저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의 첫 번째로 제주 프로모션의 2인 달성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루에 3사람 이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팅을 하면서 목표 달성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시간 그런 시간을 빼놓고는 매일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이름을 다 적어가면서 이제 그 계획대로 사람들을 만나는 나날이 되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이요. 제가 미팅을 했을 때 홍스타님께서 매일 동그라미를 그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지인도 없는데 누구를 거기다가 그려 하면서 흘려들었던 제가 매일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인트를 계산하고 그래서 와 발등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실행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당시에 파트너님이나 소비자님이나 스폰서님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그렇게 할 때 스폰서님은 함께 계산도 해주고 레그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가 생각해주고 했고 소비자님이나 파트너님들은 저에게 막 온 자신의 일인 것처럼 막 신경을 써주시면서 어떻게 이번 주는 마감할 수 있느냐 하면서 물어보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자신들이 아직 이제 필요한 제품들을 미리 막 구해주면서 이렇게 도와주어서 한 주 한 주를 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골드를 갔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해지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행복해지고 싶으시다면 이 세상에는 내가 대가 지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아쉬웠던 점이나 잘했던 점은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고요.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떤가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즘은 고령 시대로 가는 지금 가장 핫한 게 무엇인가요? 건강이잖아요. 그 건강의 사업이 우리 실버 시장에 아주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이 유산화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고
즐거움과 또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일관성 있게 제가 해야 될 일에 몰두하면서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택입니다. 제가 69살에 유산화를 선택했기에 이 나이에 느껴야 될 고독이나 우울증을 건너뛰고 남편의 소원인 파리와 융프라우 그 여행을 꿈꾸고 또 여러 연령층의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자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좋은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자산인 젊음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the present is a present 이런 말이 있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다시 돌릴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현재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선물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집중해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3년 후, 5년 후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고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것이다.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용기를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꿈을 이루고 행복하시기를 응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